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27강 시간으로서 283번부터 292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8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83번 토지가격 결정에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합니다. 1.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높아지죠. 왜냐하면 토지가격, 지가라는 거는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해 준 거예요. 할인율 주로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지대가 10만원이에요. 할인율이 10%면 10만원을 0.1로 나누면 100만원 되는 겁니다. 지가는. 그러니까 즉 지대가 오르면 지가도 오르고 지대가 내리면 지가도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지가가 높으니까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게 아니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겁니다. 자, 이건 높아진다는데 잘못됐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위험, 즉 토지를 보유하는데 위험해. 자, 그러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야죠. 이게 상승하면. 위험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안 살라고 그러니까. 3번, 금리가 상승하면. 자, 이 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였어요. 그러면 토지나 주택,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낮아집니다. 이건 맞습니다. 4.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럼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가격이 올라가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틀렸고. 5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자, 물가가 상승한다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토지 가격, 토지도 살려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왜? 토지는 같이 가격이 뛰기 때문에 높아진다예요.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284번. 다음은 지대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잘못된 것. 1번 리카르도. 차액 지대를 주장했던 리카르도가 그리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그 차액, 우등지, 열등지,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맞고요. 두 번째, 카이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최열등지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지대라는 게 토지 소유 그 자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3번, 휘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수송비가 상승하면 지대도 상승한다. 그 휘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예요. 절약분이. 그럼 수송비가 상승하면 절약분이 줄어드니까 지대는 하락을 하죠. 잘못 설명했죠? 이거 틀렸네요. 4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공간의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비용이다. 맞고요. 5번, 노스의 토페카 이론. 지가 구배 현상을 주장했고요. 도심의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지가는 급격히 낮아진다. 뭔 얘기냐면 도심이 있고 이게 지가라면 이게 도심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외곽. 그러면 지가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맞고요. 타오 X 하나. 잘못된 거 고르니까 28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의 내부 구조 이론, 즉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 선이 도로망이에요.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심지가 있으면 이게 선으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이 선이 도로를 뜻하는 겁니다. 선형 이론은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따라, 도로선을 따라 확정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해리스 및 놀만의 다핵심 이론, 핵심이 많을 따, 이게 다자가 많을 따자입니다. 여러 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분화하여 발전한다.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분화하여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틀렸네요. 4번, 엘버트 허시만의 성장 거점 도시 모델 이론은 도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이 도시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5번, 베리의 유상 도시 모델은 도시가 내부 도로의 발달에 따라서 유상을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맞습니다. 유상 도시 모델.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8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86번. 도시의 내부 구조 이론, 도시 성장 구조 이론 같은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은 지가 지대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도심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서 지가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러면 도심지를 따라 도로 주변이 발전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 토지 이용 패턴을 도심을 중심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동심원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이게 잘못 설명되어 있죠? 틀렸네요. 3. 메이어의 거미망 구조 모델은 교통선의 변함에 따라서 도시 내부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처음에 도심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사이 내부 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도로 교통수단이 얽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시몬스와 무디의 다차원 이론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역시 이론 등으로는 토지 이용의 공간적 법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을 종합하여 설계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몬스와 무디의 다차원 이론,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의 이론을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차원. 5번 다핵심 이론은 도심과 부도심들이 발달하면서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현대 대도시에 유용한 이론이다. 맞죠? 우리나라 서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외곽으로 각 구청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구청들이 부도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 오고 하나 X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28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7번 다음 설명 중 휘넨의 입지교차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비지나 도심지로부터 근거리일수록 지대가 높다. 그렇죠. 소비지가 있고 이렇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가까웠다는 얘기는 수송비 그만큼 이 거리보다 많이 줄였으니까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옳은 거니까 1번입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교통망에 따라서 토지 이용 모형이 달라지게 된다. 이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넨 이론이 아니죠. 세 번째, 입지 교차 지대 이론에 의하여 수송비가 절약되지 못하는 곳에서의 지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최외곽에서는 수송비가 절약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대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도시 내에서 여러 개의 핵을 이루는 지역의 공간은 이 다핵심 이론이죠. 높은 지대를 형성한다. 이건 다핵심 이론. 내용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휘넨의 입지 교차 지대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5. 지대는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로 발생한다. 이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이 문장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에서 원하는 휘넨의 입지 교차 지대 이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 X고 하나만 오니까 오는 곳은 1번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나눠준 그 교재 답을 보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오자입니다. 물론 해석을 보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있지만 답을 3이라고 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1번이 맞는 답입니다. 1번이. 28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88번. 다음은 지대와 입찰 지대 곡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대를 입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도심지가 제일 비쌀 것이고 외곽으로서록 응찰하는 사람이 작으니까 싸진다. 그 이론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이 입찰 지대 곡선이란 토지임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경우 더 높은 입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할당은 최대의 순 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어서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진 사에게 할당한다. 그렇죠. 입찰에 올렸으니까 가장 비싸게 써붙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3.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남함에 따라 처음엔 도심은 상업지, 그 다음에 주거지, 맨 뒤는 공업지, 또 그 다음은 농업지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입찰 지대 곡선이 도심에서 볼록한 것은 한전된 토지 자원의 최유효 이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렇죠. 도심에서 볼록, 도심에서 제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5. 교통이 발달할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격해진다.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심이에요. 이게 도심. 외곽입니다. 자, 입찰 지대 또는 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도심에서 제일 비싸고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해지면 외곽이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멀리 가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완만해지는 겁니다. 잘못 써 있죠? 완만해진다는데 급격해졌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88번은 땅검타 동글뱅이 하나만 X,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은 지대 이론에 관한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장 거리가 먼 걸 보는 겁니다. 1. T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육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그렇죠. 수성비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의 시대를 말한다. 맞습니다. 3.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이 원점이 도심이에요. 도심이 제일 볼록하니까, 자, 도심이 있고 외곽으로 하면 도심이 제일 높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쪽도 외곽이라면 원점을 향해, 도심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맞는 얘기입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수송비로 나눈 것이다. 이건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거꾸로 설명이 돼 있죠? 틀렸죠. 5번.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운송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이동할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심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90번. 다음은 지대와 지가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가는 지대를 적절히 환원, 즉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지대를 요 환원 이율로 이렇게 환원해주면, 나눠주면 지가가 나옵니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농지의 지대는 주로 농지 토지의 비옥도, 그렇죠. 얼마나 농산물이 많이 나오냐, 그거에 결정이 되고, 상업용지의 지대는 주로 해당 토지, 단위 토지로의 접근성, 그렇죠. 얼마나 그 토지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냐, 도심에 있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데도 도시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면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져요.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도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시의 인구는 막 느는데 도시가 넓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땅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지대는 낮아지게 된다가 아니라 높아지게 된다. 틀렸죠? 4번,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파악하여 생산 비용으로 반주하지 않았으나 신고전학파들은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오늘날 지대는 공급 가격 이상의 경제지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 경제지대 문제, 잉여수의 미거는 이따 292번에서 풀기로 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1번, 다음은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아니한 것은, 자, 291번 문제를 풉니다. 1. 지대론, 이 지자인데 잘못 오타 나왔습니다. 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대론 논쟁의 핵심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냐 아니냐, 이거 있는 겁니다. 고전학파 이 시절에는. 그래서 고전학파 시절에는 생산비가 아니라고 그랬고, 신고전학파 이후 지금은 생산비로 취급을 합니다. 왜? 내가 공장을 지으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임대를 하든가. 그 임대로 지불하면 그것도 다 생산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생산비용에 이걸 넣지 않았습니다. 고전학파는. 자, 맞는 얘기 했고요. 두 번째,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는 채, 아니죠. 고전학파가 고전경제학파를 얘기하는데, 생산 요소를 세 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 자, 그리고 인간의 노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토지하고 자본은 구분했죠, 분명히. 그리고 토지하고 노동을 본원적 요소로 봤고, 생산 요소, 자본을 파생된 요소로 봤습니다. 다만 지대를 그냥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구별하지 않은 채 구별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3.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맞습니다. 비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의하면 토지 소유 그 자체로 한계제 밖에서도 지대는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적절치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일단 수요 공급선을 좀 보면 자, 이쪽에 가격을 쓰고 이쪽은 양을 쓰겠습니다. 생산량하고 수요량, 공급량, 수요를 쓰면 자, 생산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서플라이 곡선, 수요가 있습니다. S.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 이게 균형 가격이 되고 요 지점이 균형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다면 이 윗부분, 자, 이 윗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지대라고 해서 경제지대 그냥 먹는 잉여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경제지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자기가 생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써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걸로 전용할 오로지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전용해서 쓰는 수입, 전용 수입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곡선 X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바뀌면 전용 수입은 점점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 수입이 점점 줄잖아요. 이렇게 결국 완전히 비탄력적이 되면 전용 수입은 없는 겁니다. 경제지대만 있는 거고. 자,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으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 전용, 오로지 그걸로만 써야 되는 금액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경제지대란, 자, 경제지대 윗부분을 말합니다.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한 뺀 금액을 말합니다. 맞고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합하면 총 수입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자, 비탄력성 전용 수입은 감소한다. 맞죠? 이게 점점 줄수록 아랫부분 전용 수입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러면 전용 수입은 찌그러져 갖고 아예 없어져요. 전용 수입이 총 수입이 된다? 아니죠. 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경제지대가 줄어갖고 나중에 이거 다 전용 수입이 되죠.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9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83번부터 292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7강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오늘 문제 푸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는데 계속 열심히 문제 풀 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